한 외국인이 광복절을 맞아 한국 주요 일간지에 사설을 기고합니다. 제목은 우리의 광복, 나의 광복. 제목부터 뭔가 눈길을 끄는데요. 서양인의 외모를 가진 내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이 외국인의 정체, 대체 무엇일까요? 기고한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 조나단 린튼 변호사였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데이비드 린튼은 자신을 변호사이자 로스쿨 교수이며 덕망 높은 선조들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후손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우스갯소리인 줄만 알았더니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126년째 한국과 이어진 린튼가의 이력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합니다. 보조부였던 미국인 선교사 유진 벨이 1895년 광주와 목포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면서 한국과 린튼가의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유진 벨의 사위였던 윌리엄 린튼은 조지아 공대를 수석 졸업한 후 1912년 21세의 나이로 한국에 건너와 무려 50여 년간 선교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에 동참한 독립운동가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린튼은 군산 영명학교 교장 시절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지도하기도 했는데요. 영명학교는 3.1운동 후 한강 이남에서 처음 벌어진 3.5 군산 만세운동의 진원지였죠. 3.1운동을 목격한 그는 그해 8월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서 열린 미국 남부지역 평신도 대회에 일본의 참상과 우리의 독립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신문에도 비폭력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실상을 폭로하고 한국인의 독립 염원을 알리는 글을 기고했죠. 그는 일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추방돼 광복 후에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린튼이 일본의 신사를 광복한 후 화장실로 만들어버린 일화는 유명한데요. 그는 전주의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한남대를 설립해 민족교육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났지만 윌리엄 린튼은 전주에 남아 성경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한국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 휴 린튼은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입니다. 순천에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워 결핵 퇴치를 위해 평생 헌신했죠. 안타깝게도 그는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한국에 앰뷸런스가 없어서 아버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 그의 아들 존 린튼은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장본인입니다. 존 린튼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 프로메가의 빌 린튼 회장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운 한남대를 꾸준히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윌리엄 린튼 장학연구기금을 통해 바이오 교육 및 인턴십 관련 연구를 위해 12만 5천 달러를 지원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인력을 키워내고 싶다고 덧붙였죠. 참고로 빌 린튼 회장이 1978년 창업한 프로메가는 생명과학 연구 시약과 장비를 공급하는 매출 5천억 원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린튼가의 5대손 데이비드 린튼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특별 귀화해 현재 한국의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한국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지금이 월급이 제일 적다, 사랑으로 선택한 직업이라고 말해 진행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10년 전에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는 그는 조상님들보다 자신의 공로가 너무 적어 극구 방송 출연을 사양했다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흰 피부를 한 한국인 아저씨라고 자신을 표현한 데이비드 린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한국인으로 귀화까지 한 걸 보면 그의 한국 사랑도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5대손에 이르기까지 한국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랑이 열렬한 린튼가. 린튼가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한국과 연관된 이력을 품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인데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각별한 한국 사랑에 마음 한구석이 찡해질 정도입니다. 한국을 마음 깊이 사랑한 외국인은 린튼가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출신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한국 이름 서코필은 독립운동 당시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립니다.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아는 것은 외국인 중 그가 유일했는데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이던 그는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알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배포하는 등 외국인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또한 국내외 영어신문에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게재했죠. 서울 서대문 형무소와 대구 형무소를 찾아 수감자들의 고문 흔적을 확인한 뒤 조선 총독과 정무총감 등을 만나 항의하기도 한 용기를 지닌 의인이었습니다. 일본의 눈의 가시였던 그는 결국 1920년 강제 출국당하게 됐는데요. 그 후로도 기고와 서한 등으로 일제를 규탄하고 조선 광복을 외쳤죠. 놀랍게도 1958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임용돼 고아들을 돌보고 민주화와 반부패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문화 훈장과 건국 훈장을 받은 그는 그토록 사랑한 한국에서 눈을 감아 외국인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그리어스는 함경북도에서 애국 계몽운동과 의료활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입니다. 3.1운동 당시 집과 병원을 애국지사들의 본부로 내줬으며 일본 경찰이 발포해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길에서 부상자를 옮기고 치료한 의인이죠. 마찬가지로 1968년 독립장이 추서됐습니다. 미국 출신의 엘버트 테일러는 뉴스통신사 UPI의 전신인 UPA의 서울 특파원이었는데요. 그는 기미독립선언문 사본을 입수해 전 세계에 타전한 인물입니다. 제암리 학살사건도 취재해 외신기사로 보도했고 스코필드, 언더우드 등과 함께 조선 총독을 찾아가 비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했죠. 테일러 또한 자신의 유해를 한국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독립을 갈망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3.1운동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점차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주요 언론에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문구가 있는 기사만 해도 총 62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신문 일면에 보도한 기사도 19건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파란 눈의 독립투사들의 업적은 살펴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동포라는 단어로 민족성을 규정지을 때가 많은데요. 인종도 문화도 국적도 같은 것이 하나 없는 이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지원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3.1운동 당시 한국에 머물렀던 한 외국인 선교사의 코멘트를 실은 외신기사 한 토막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왓치맨 앤 서드런의 1919년 3월 22일자 일면에 실린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막 돌아온 미국인 선교사는 그곳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평화적 저항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독립선언서는 한국이 모든 국제 권리에 따라 자주국이며 4,000년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일어나 독립을 위해 평화 시위를 하라고 촉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쓰지 말라고 요청한다. 이 선언서는 위험이 있고 힘차며 선언서에 묘사된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는 공분을 일으킨다.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저항운동. 온 국민이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대단한 나라. 높은 품격과 놀라운 저력을 지닌 국민이 있는 나라. 바로 이것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흠뻑 빠진 이유가 아닐까요?